안녕하세요. 여자인 한의원 이현수 원장입니다. 오늘은 대상포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상포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렸을 때 수두를 앓게 되면 이 수두의 어떤 그 바이러스들이 몸 바깥으로 다 빠져나가지 않고 몸에 이제 잠복을 하게 되는데요. 살아가면서 우리가 많이 과로를 한다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해서 면역력이 떨어진 상황에서 이 다시 신경계를 침범하면서 바깥으로 발현되는 것이 대상포진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요즘 대상포진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까지는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고, 어떤 정도의 증상이 나왔을 때는 병원으로 가셔서 좀 치료를 해야 되는지 임상적인 경험으로 구분을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좀 위험한 거는 귀 쪽으로 해서 이 뒤쪽으로 이 3차 신경 쪽에 올라오는 대상포진입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빨리 항바이러스제나 이런 것들을 써서 바이러스가 퍼지지 않도록 막아주는 것이 이제 초기에 중요하고요. 단지 이 모기야로 이렇게 대상포진이 나올 때 웬만한 거는 이제 침과 약침, 그 다음에 한방치료로도 후유증 없이 깨끗하게 치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중요한 것은 일반적인 단순포진이 있고 대상포진이 있는데, 이 대상포진은 신경계 침범이기 때문에 이 편측으로, 왼쪽이면 왼쪽, 오른쪽이면 오른쪽, 한쪽으로만 이제 포진이 발발하고 증상이 나온다라고 이제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제가 대상포진 환자들을 의외로 좀 많이 이제 보게 되었는데, 편측으로 나오는 것 말고 인파를 타고 오는 대상포진도 있었습니다. 겨드랑이, 그 다음에 서해부, 양측이 같이 굉장히 이제 심했던 분도 한 분 계셨었는데요. 인파를 타고 오는 경우가 아니라면은 대부분 이렇게 한쪽 신경 쪽을 신경 쪽에 노출이 되면서 이렇게 증상이 나온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보통 잠복기가 한 보름 정도가 됩니다. 뻐근하다, 아프다, 갑자기 뭐가 푹푹 쑤신다, 옷을 입었는데 긁히는 느낌이라고 하죠. 뭔가 이게 피부 표면의 느낌이 안 좋아지는 것이 먼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느 날 이제 발진이 이렇게 볼록 이렇게 물집 같은 수포들이 잡히게 됩니다. 수포가 잡히기 직전부터는 이렇게 속에서 뭐가 이렇게 쿡쿡 찌르는 것처럼, 망치로 어떻게 때리는 것처럼 굉장히 이제 심한 통증을 이제 호소하는 분도 있고요. 국소 부위에 조금 왔을 때는 그냥 간지럽고 이렇게 가려워서 이렇게 긁게 되면서 약간 뻐근한 증상을 느끼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이 근육통이라 생각하고 파스를 붙이는 것이 제일 위험하다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절대 파스를 붙이면 안 되고요. 파스 붙이면 빠른 속도로 이렇게 퍼지게 됩니다. 일단 피부가 폭폭 찌르거나 피부에 뭔가 옷 같은 게 닿는 느낌이 안 좋을 때는 이제 대상포진 쪽을 좀 의심을 해 보시고요. 그게 특히 한쪽으로만 이제 나타난다 했을 때 좀 유심히 피부를 관찰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이렇게 발진이 일어나기 전에는 병원에 가도 이게 대상포진인지 아닌지 감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관찰을 하면서 포진이 일어났을 때 한두 부위에 일어나고 포진이 퍼지지 않을 때는 침치료만으로도 충분히 후유증 없이 치료가 가능합니다. 이제 저희가 한의원에서 하는 방법은 부항요법과 약침요법을 쓰게 되는데요. 이 약침이 이 피부 표면에 있는 어떤 바이러스의 어떤 진행을 막아주고, 그 다음에 이 통증이나 이런 한방에서는 이걸 거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순환이 되지 않고 머물러 있는 이런 상태들을 바깥으로 좀 많이 순환을 시키고 배출을 시키는 방법으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위가 작다면은 굳이 약을 복용하지 않고 침치료도 가능하고요. 제일 많이 나타나는 대상포진은 이 띠를 두르듯이 늑골, 갈비뼈라고 하죠. 갈비뼈 주변으로 뒤에서부터 앞으로 띠를 두르면서 나오는 경우인데요. 보통 한 뼘 정도 되도록 이렇게 발진이 쫙 다 생기는 경우에는 병원에서 주시는 그 진통제를 먹어도 너무 아파서 잠을 못 잘 정도로 통증을 제어하는 것이 굉장히 이제 힘들어집니다. 네, 그럴 때도 이제 저희가 침치료와 함께 한방에서는 어혈을 풀어내면서 이 늑골 사이로 이 신경 쪽에 순환을 도와주고 염증을 없애주는 그런 대상포진 한약을 쓰게 됩니다. 보통 한 보름 정도 약을 쓰면서 침치료를 받게 되면 통증이 한 일주일이 경과되면서 빠른 속도로 호전이 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양방으로 했건 한방으로 했건 대상포진이 일단 가라앉고 통증이 다 없어지고 나면 이제 몸이 어떤 상태가 되느냐 하면 굉장히 피로합니다.
힘이 다 빠지고 이렇게 무슨 태풍이 지나가고 나면 우리가 집들이 쓰러지고 나무가 쓰러지고 막 엉망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평상시 보다가 굉장히 지치고 힘든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대상포진 치료약을 쓰고 나서는 몸을 한번 보호하는 이제 보약을 또 한 보름 정도 이렇게 쓰거나 몸을 좀 올려주는 약침을 쓰거나 그렇게 기운을 다시 이렇게 회복시켜주는 방향으로 치료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가끔씩은요, 대상포진을 병원에 다니면서 약 쓰고 치료를 했는데 통증이 계속 지속적으로 남아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통증을 제어하고 이 신경계에 어떤 남아있는 그런 후유증을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 내선 치료를 저희가 같이 하고 있는데요. 제가 치료한 환자분들 중에서도 5년 정도 계속 진통제를 먹으면서 생활하는 분도 계셨고 밤마다 너무 아파서 잠을 못 잔다는 분도 계셨는데 치료를 보통 한 10회 정도 이렇게 하고 나도 통증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진통제 없이도 다소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을 만큼 순환이 잘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대상포진 후유증으로 고생을 하시건 아니면은 대상포진이 초기에 왔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좀 갈등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좀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